네, 한국의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발음 그대로 그냥 전세라고 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39% 정도가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그중 40%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고는 하지만 워낙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절박한 과제인 거예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 일자를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에 악마 같은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으면 될까요?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내 권리의 일자, 순서를 확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법적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자만 확정을 하는 것이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 지멘시다치, 지멘사들, 한국 제목으로는 도쿄 사기꾼들이란 드라마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사기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가 떠오르는데요. 수백, 수천 채의 깡통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에게 수많은 세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참혹한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일본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후 토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사기 사건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사기 집단, 지면사라는 게 있었는데 땅 주인 행세를 해서 등기부 등본 조작, 신분증을 조작해서 위조 문서로 큰 돈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를 쳤습니다. 매도인 역할을 할 배우를 만들어서 매수인을 기가 막히게 속였던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사기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핀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가 세입자 이름으로 다른 곳에 몰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도장까지 파서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는 집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입을 빼고 전출된 사이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서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이렇게 실행되어 버리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모르는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했고 1주택에 2가구가 전입되어 있어서 전세 대출 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라는 게 임대차 계약서가 같이 들어오면 주민센터에서는 그냥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아무래도 담보가액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문서까지 손을 대서 확정일자까지도 위조를 합니다. 전입신고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맺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은 다음 주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사기실 목적으로 나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 대출을 실행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은행 대출,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고요. 여러분들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즉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봤자 우리가 원하는 보증금 보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피 같은 보증금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보고 혹시 계약했을 때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특약사항도 넣어야 하는 거예요. 또 경매로 임차인이 들어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줄 때 임차인 전입을 잠깐 뺐다가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 빼줘도 괜찮긴 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상 넘어갈 경우 전입을 절대 빼면 안 되고요.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잠깐 빼줘도 괜찮습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봤는데 아무도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지만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서 패스하는 물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출은 이런 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화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권리 분석을 해주고 은행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다 파악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임대차 계약서에 대출이 있으면 반드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두 번째, 잔금날, 입금하기 전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잔금날, 전입신고,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